리플 자체가 저는 단순한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리플 XRP라는 코인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브릿지 커런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시기열을 길게 봤을 때 10년, 20년까지 바라봤을 때는 세계 준비 통화의 가능성, 그러니까 전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저는 열고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2025년 11월 22일 그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 그 전후로 해서 XRP에 대한 큰 파급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토대가 마련된다. 2025년이 XRP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리플 빅뱅의 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리플이라고 하는 가상자산도 있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리플은 어떤 자산이죠? XRP라고 이제 최근에 티커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많은 한국인들께서는 리플 코인, XRP 코인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불러주시는데요. 일단 XRP 같은 코인 자체는 2012년에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프로젝트성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치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정보만 이동을 했다면 돈을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리플 회사이고, 그 리플 회사에서 만들어낸 코인이 XRP 코인이다. 이렇게 좀 간결하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도 가격에 대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보게 되면 5배에서 6배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을 했는데요. 리플의 가격은 아직도 2017년에 있었던 그 고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리플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를 어떤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겉표면으로 봤을 때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죠. 소송 때문에 증권성 심의에 휘말리면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립도 속이라고 하는, 리플의 또 속냐라고 하는 그 약칭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때 이제 고점이 딱 한화 기준 5,000원 선이었는데 지금 3,000원대 초반대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그때 대비해서 진짜로 지금 1억 5천만 원 선이니까 많이 올랐지만, XRP는 그때에 비해서 아직 그 전고점도 못 넘은 상황이죠. 굉장히 많이 약 7년 동안 눌려왔습니다. 그만큼 많이 눌려왔는데, 겉으로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내면에 있어서는 대중들이 이 XRP라고 하는 코인을 접근하지 못하게끔, 사지 못하게끔 하는 그 금융 엘리트들의 의도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많은 대중분들께서 이제 막 리플 코인에 접하셨고 XRP 코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약간 무슨 금융 엘리트들이 XRP를 못 사게끔 그렇게 해? 라고 이렇게 또 의문점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SEC와의 그 법적 소송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리플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파트너십이나 그런 어떤 CBDC 플랫폼과의 국가 단위의 이런 연결성, 유착관계를 미루어 보면, 저는 충분히 이 XRP라는 코인이 앞으로 가장 큰 유틸리티, 쓰임이 가장 많은 코인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비저너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쓰임이 가장 많은 유틸리티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하고 단순 비교만 해봐도요, 가격을 뛰어넘었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리플은 못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할 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대중들한테 좀 익숙하고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도 1억 원이 넘다 보니까 나도 비트코인 좀 사볼까?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고 조금은 보수적이고 네거티브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XRP 자체를 딱 1대1로 놓고 비교했을 때 일단은 본질 자체, 쓰임 자체가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온라인 금 역할, 정말로 이 디지털 골드의 역할로서 간다면, XRP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블록체인이 나온 이유죠. 본질 자체가 저는 금융을 혁신하기 위해서, 화폐에 대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치를 이전시키기 위해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도 비싼 걸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 네트워크 자체가 매우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요. TPS라고 하는 트랜잭션 퍼 세컨드, 1초에 몇 개의 거래를 할 수 있느냐, 그 기능만 봤을 때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6건에서 7건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면, 이 XRP를 활용하게 됐을 때는 한 1초에 1,500건에서 많게는 3,400건까지 굉장히 좀 빠른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또한 매우 저렴하고요. 근데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TPS만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 대비해서 XRP 빠릅니다. 이더리움 대비해서 XRP가 빠른 것도 맞는데,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라든지 중국계 코인인 트론 같은 경우는 리플보다 TPS 면에서 훨씬 더 우월해요. 굉장히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XRP가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통 금융에서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전 세계의 하나의 금융 파이프라인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제 ISO 2002라고 하는 표준인데 그 안에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리플 회사에서 고안한 국경 간 결제의 특수 목적 솔루션인 리플 네트워크예요. 그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이 거래되면 브릿지 통화로서 XRP가 0.00001개씩 소각됩니다. 그래서 그 ISO 2002의 등록 관리 그룹 안에 리플사가 고안한 특수 설계 솔루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부터 저의 XRP에 대한 어떤 진심 투자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리플사의 역사, 리플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파트너십이라든지 인프라 확장이라든지 현재 뭐 국제기구에서 올라온 논문에 계속 명시가 된다라거나 뭐 고위급 인사들의 자리 바꿈이라거나 전 세계 유수대학들과의 파트너십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회사는 범상치 않은 회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한테 이렇게 눌렸는데도 어떻게 리플의 CEO C레벨들이 세계경제포럼에 연사로 출마를 하고 리플의 회장이 어떻게 스위프트의 그런 연례 행사인 사이보스의 연사진으로 가고 도널드 트럼프랑도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리플의 CEO와 CLO가 또 만찬도 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앞뒤 상황을 봤을 때 좀 뭔가 범상치 않은 어떤 그런 재단이자 코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좀 투자를 더더욱 깊숙하게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이 한간에는 뭐 1만 달러를 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리플 한 개당 1만 달러를 넘어간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근거라고 하면 CBDC의 세상이 일단 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달러의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암호화폐가 통용되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게 XRP가 됐을 때는 1만 달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1만 달러는 터무니없는 소리죠. 근데 저는 1만 달러가 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시간이 최소 10년, 20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CBDC하고 암호화폐하고의 구성 관계는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화폐 발행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겠죠. 이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에 이제 계속 대두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의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는 발행 주체입니다.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이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민간 회사에서 발행하는 이제 1대1로 뭔가 법정 화폐와 연동된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럼 뭐 CBDC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업체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뭐 불안정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블록체인 메인넷 위에서 많이 활성화돼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망 위에 가장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앞으로 더 생태계가 커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앞으로 CBDC의 세상이 왔을 때는 어떤 망 위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될까? 저는 그것을 리플 네트워크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문 작가님께서는 올해가 리플을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설명을 좀 해줬거든요.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리플 자체가 저는 단순한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리플 XRP라는 코인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브릿지 커런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봤을 때 10년, 20년까지 바라봤을 때는 세계 준비 통화의 가능성, 그러니까 전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저는 열고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2025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금융망이라고 불리우죠. 스위프트 망에서 새롭게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혁신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준을 완전히 준비해서 이제 탑재해서 공존하는 시기 자체가 올해 11월 22일이에요. 2025년 11월 22일. 그때 이제 완전히 금융망 자체가 새로운 표준이 들어오면서 변해가는 과정인 거죠. 원래는 ISO 15022, 15022였다면 이제는 ISO 2002라고 하는 2002이라고 하는 그 메시징 표준을 점점 금융기관에서 탑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올해가 이제 데드라인이고 그 안에 등록 관리 그룹이라고 해서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룹이라고 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 스위프트 ISO 2002 표준 안에 거기 안에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게 리플사에서 고안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인 리플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11월 22일 그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 그 전후로 해서 XRP에 대한 큰 파급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토대가 마련된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XRP를 활용해서 가치가 이동되는 정말로 수요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전통 트레드파이에서 XRP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 XRP
XRP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리플 빅뱅의 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리플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더욱 늘어날 걸로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해가 2025년 올해를 기점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무엇보다도 리플 XRP에서 수요가 세지기 위해서 그리고 전통금융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규제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뭐 지금 4년이 넘게 리플과 SEC의 소송이 아직까지도 끝나진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합의 도출 과정에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7월 중순 전에는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가 되고 전통금융에서도 XRP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지금 현재 과도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통금융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SEC 소송 이슈 해소 이후에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리플이 이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오르는 자산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뭐 물밀듯이 올라가기만 하는 자산은 없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는 것 같고요. XRP 같은 경우는 사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끝난다라고 해서 그 끝난 어떤 뉴스가 딱 터졌을 때 갑자기 폭등한다? 저는 오히려 그 가능성을 희박하게 봐요. 왜냐하면 항상 그들이 언론 플레이를 할 때 암호화폐는 가격 조작이 되거든요. 실제로 러그풀이라고 하는 그런 뭐 사태도 다 그 세력들이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이렇게 물량을 댔다가 갑자기 확 매도해버리는 공매도라고 하죠. 그렇게도 활용이 되고 또 마켓 메이커들의 어떤 다크풀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언론 플레이뿐만 아니라 가격도 어느 정도 흐름을 결정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플과 SEC의 소송 끝나기만을 바라보면서 XRP 투자하는 것보다는 XRP에 조금 더 미래 효용 가치인 그 ISO 2002 탑재되는 시기죠. 왜냐하면 이제 전통금융이 완전히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시기니까 그 안에 리플렛이 있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오히려 리플과 SEC의 소송이 끝나는 것보다는 뭐 블랙록의 현물 ETF가 신청이 되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정말 그런 호재거리를 보거나 아니면 스위프트망에 정말 공존이 돼서 리플넷이 리플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쓰이는 그 시기를 오히려 조금 더 고대해야 되지 않을까. 리플과 SEC의 소송은 사실상 지금까지 그 리도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들이 투자하지 못하기 위한 하나의 뭐 그들의 전략이라고 하나의 블라인드를 하기 위한 그들의 어떤 무기로 활용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거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해가 2025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굵직굵직한 호재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장 큰 굵직굵직한 호재 중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11월 22일 말씀해 주셨던 그 날짜인데 그렇게 되면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작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올해 연말까지 리플의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오른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XRP의 가격 흐름은 저도 정말 예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 비트코인이야 그나마 이제 몸뚱아리가 꽤 크고 이제 어느 정도의 패턴을 봤을 때 뭐 보수적으로 2억 원에서 뭐 3억 원 정도는 최소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다면 XRP는 사실 워낙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17년대의 그 고점까지도 지금 못 간 상황인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그때 이후로 몇 배를 성장해서 1억 5천만 원 선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에 대한 어떤 예측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최소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 이상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굉장히 등락폭이 큰 이러한 자산들 여기에 특히나 리플을 투자하려고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리플을 투자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XRP를 투자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미디어인 것 같아요. 미디어. 언론에 굉장히 취약한 코인 중 가장 탑 오브 탑이 XRP거든요. 특히나 퍼드성 기사가 많이 나오고 가격 조작 의혹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물량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뭐 또 리플사가 너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다 보니까 XRP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그런 악재 기사가 뜨면 좀 불안하고 이거 뭔가 사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물며 최근에 XRP로 티커가 변경됐을 때 리플 회사와 이 XRP 코인이 관계가 없다. 뭔가 리플 회사가 언제든 이 XRP 코인을 버릴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올 정도로 사실 아직까지 뭐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대중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다 보니 이런 기사가 나오면 사실 불안하거든요. 물량을 다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XRP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정말로 진정성 있게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리플사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리플 XRP의 코인이 정말로 소각되는지 현재 스위프트망을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스위프트 1.0의 현재 뭐 한계점이 무엇이고 뭐가 복잡하길래 왜 그들이 바꾸려고 하는지 XRP를 썼을 때 뭐가 그렇게 효용 가치가 올라가서 효율
효율적으로 바뀌는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국경 간 결제 회사들과의 그런 파트너십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파면서 좀 가치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 작가님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리플에 투자를 좀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XRP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는 저는 DCA가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 번에 뭐 5천만 원 뭐 몇 억씩 바로바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적금 드는 것처럼 모아가면서 내가 이 비중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해서 내가 확신하는 만큼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이 DCA를 할 때도 뭐 단순하게 한 달에 뭐 30만 원 50만 원 그게 아니라 그 주기가 짧으면 짧아질수록 더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논문 발표가 있거든요. 저는 XRP를 하루에 20개씩 그냥 사요. 오전 10시마다. 뭐 10시가 뭐 가격이 평균적으로 떨어져서 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매일매일 오전 10시마다 20개씩 모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를 나는 2025년까지 XRP 뭐 얼마까지 본다 이게 아니라 난 5,000개 한번 모아가야겠다. 한 10,000개 한번 모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에 20개씩 그냥 모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공부가 돼 있으면 그만큼 더 포션을 늘리는 거고 공부가 안 되면 뭐 중간에 포기하고 이제 손절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뭐 XRP도 마찬가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천천히 분할 매수 전략,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진행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창원 작가님 모시고 여러 인사이트 나눴습니다. 지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